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5년 2월 7일 금요일 시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장은 기존 1월 16일부터 24일간에 만들어졌던 주요 매물대 자리를 저항 삼아서 막힌 상태로 음봉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선물, 현물 매도세와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세 등에 의해서 눌렸는데요. 뭐 주말 앞두고 그리고 미국 고용 보고서 앞두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정 구간에 접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 4일, 3, 4일 정도 반등이 나온 다음에 저항 매물에 한 차례 막힐 수가 있겠죠. 어, 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정리한 것을 보도록 하고요. 일단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한번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개장 전 체크 사항이었죠. 금요일은 일단 강보합 출발 후 0.54%로 선물 기준 약간 하락한 음봉 마감이었습니다. 2월 옵션 만기일은 4일 남았을 때고요. 이제는 3일 남았죠. 뭐 월화수목 실제로는 4일이지만 목요일 빼고 이제 3거래일 남은 상태고요. 금요일 외국인 양매수로 기존 양매도 포지션을 약간 축소했지만 여전히 누적 포지션은 유지 중입니다. 외국인은 반등 후 조정을 반복하며 제자리 걸음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선물을 개입시키면 변동성이 발생하면 하방이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물이 현재 1조 원 중반 정도에 대한 누적 매도 포지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본주 50만 주, 우선주 7만 주 신청했었고요.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미국 고용보고서 공개가 있었죠. 고용보고서 공개된 내용은 신규 고용과 실업률은 컨센 하회했고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컨센 상회로 나오면서 전체적으로는 중립적인 모습으로 초반에는 이제 혼조세를 보이는 나스닥이었죠. 그 이후에 이제 새벽 시간에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 발표 영향이 뒤늦게 이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에 또 시장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죠. 어쨌든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가 된 것은 이제 67.8로 나왔는데 1월 71.1에 비해서 4.6% 감소했고요. 예상치 71.1에 비해서도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자 나스닥은 금요일 중요 저항 부근에서 끝내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제가 그날 라이브 방송 때 금요일 라이브 방송 때 지금 자리 저항권에 도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주황선으로 제가 한 두세 개를 이렇게 두껍게 좀 칠해놨잖아요. 이 자리가 또 오늘 건드려질 수 있겠다라고 보면서 저항에 주의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 자리 부분에서 살짝 윗꼬리 달고 막혔죠. 네, 저 자리가 쉽게 넘어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에서 계속 막히잖아요. 그래서 저 자리를 완전히 힘있게 돌파해서 한동안 안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냥 그 자체가 앞으로 신고가를 또 한번 찍으러 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그게 이제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나스닥의 어떤 이제 그 조정 이 고가에서 분산하는 과정이죠. 분산 과정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쨌든 상방 배팅된 그 물량 자금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그걸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 방에 정리를 못 합니다. 당연히 이런 고가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계속 오래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대 음봉을 최소 3번은 보여줄 거다. 그러면은 하락 전환된 될 수 있음에 주의를 해야 되고 요번에는 22년도에는 3번이었는데 22년보다 분명히 사이즈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뭐 3번 최소 3번이고 뭐 4-5번까지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보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고가에서 계속 기회를 보고 매도를 늘리는 그 장대 음봉
현물 차트 기준으로 장대 음봉 지금 두 번 나온 시점이거든요. 이게 왜 현물 장시간, 본장 시간의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냐면 가장 큰 거래가 어쨌든 간에 미국의 본장 시간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장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매도 물량을 늘려왔는가, 그러면서 상승 포지션을 축소를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지난번처럼 선물만 떨어지고 본장 때 이렇게 올라오는 양봉은 오히려 밑에서 줍줍 줍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렇죠? 더 싸게 매수하는 시간들이니까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매수하는 이런 거 말고 본장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매도하는 매도 우위에 있던 그 장대 음봉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2년도에 이제 고가에서 마무리될 때 분산 과정이 될 때 세 번 걸쳐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장대 음봉이 나왔고요. 그 뒤에 이제 1년 정도를 하락했었죠. 그때보다 사이즈가 크니까 최소 세 번, 많게는 네다섯 번 정도의 고가 장대 음봉이 출현을 하면 앞으로 꽤나 밀릴 수 있는 구간으로 이제 진행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자 나스닥은 금요일 중요 저항대에서 끝내 하락 전환해서 마감했고요. 미셸 보먼 연준이사 연설이 있었고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이사 연설이 있었는데,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이사는 한동안 정책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전일 목요일에 오버나이트한 완개 및 콜옵션, 그때 자 우리 시장 보면은 마지막 목요일 마지막에 끝내 이날 네 차례에 걸쳐서 콜옵션 완개미가 계속 개입을 했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제 첫 번째 진입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눌렸고, 두 번째도 눌렸고, 세 번째도 눌렸는데 네 번째 진입했을 때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끝내 작게라도 해결되지 못하고 그날 어떻게 됐었죠? 오버나잇을 합니다. 332.5 콜옵션 물량 한 20억대를 오버나잇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콜옵션이 완개미가 들어오면은 하방으로 설계를 같이 구축해서 들어오니까, 합성해서 들어오니까 하락하는 것을 노리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미끼잖아요. 콜옵션을 미끼라고 본다고 했죠. 미끼를 던져서 그 미끼를 물고 이제 나머지 외국인 등 이제 하락을 시키겠다. 외국인이 보통 주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개인 콜옵션 들어오니까 이제 하락시키겠지를 이제 기대하면서 들어오는데, 마지막에는 올라갔으니까 오버나잇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뒤에 이제 하락하는 모습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당일 초반부터 분할 청산을 좀 시도합니다. 여기서 좀 분할 청산을 시도했고요. 어, 여기 초반에 이제 눌렸잖아요. 초반에 바로 흔들릴 때, 떨어질 때 분할 청산을 시도한 거죠. 여기 콜옵션 보면은 개인 초반에 막 눌릴 때 이렇게 줄입니다. 전일 들어왔던 거를 뱉어내죠, 일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금요일에 약 15억 가량 청산해서 목요일에 오버나잇한 물량이 한 3분의 1 가량 정도만 남겨두고, 그건 또 오버 위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26억 매도를 하면서 끝났지만 잔량이 좀 있는 상태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콜옵션 영향이 더 추가적으로 하방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다음 주도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시작이 될 수 있는데, 이미 야간 선물부터 2.2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2월물 옵션은 이제 최근 제한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금요일까지는 개인이 수익 중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 개인 수익 부분이 좀 많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금요일까지는 개인들이 수익 중이었고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손실 중이었는데요. 자, 목요일에도 그랬죠. 목요일에 위클리 옵션에서 이례적으로 금융투자가, 그렇게 위클리 옵션을 잘하는 금융투자가 큰 손실을 봤죠. 그러니까 이런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금융투자는 무조건 이겨야 하고 개인은 월물 옵션에서 무조건 져야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나타났을 때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주는지가 중요하다고 이 전 영상에서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작년 결과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요.
작년에는 그래도 개인들이 많이 이긴 편이에요. 월물 옵션에서. 이렇게까지 개인들이 자주 이긴 적도 또 드뭅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원래 이거보다는 좀 이기는 빈도수가 적긴 해요. 근데 작년에는 이례적으로 개인들이 월물 옵션 1월부터 12월까지 12번 동안에 5번이나 개인들이 수익을 냅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좋죠. 근데 수익금은 1년 수익금은 아주 안 좋았습니다. 큰 손실을 봤어요. 8월 때문이죠. 8월에 우리가 다들 기억하시는 그 8월 초반에 아주 급락했던 아주 패닉장이 만들어졌던 그 장세 기억하시죠? 일본의 금리 인상 영향으로. 어, 그때 이제 3, 4, 5, 6, 7월에 봤던 개인의 수익을 수십 배, 수배, 수십 배 이상 다 뺏어갔죠. 자, 정리해서 볼게요. 24년 월물 옵션 결과 25년 1월까지 해가지고 1월, 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5년 1월까지는 개인 손실입니다. 이게 일반적이죠. 근데 3, 4, 5, 6, 7은 연속적으로 개인들한테 수익을 줬단 말이에요. 만기 추정 결과. 그래서 이 모든 3, 4, 5, 6, 7을 다 합치고 그 이상으로 8월에 더 큰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8월에 다 뺏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외국인이 막 370, 6, 70이던 그 시기에 코스피 200이 막 360, 70이던 시기에 310 풋옵션을 막 대량으로 사들이던 그때 결국에는 이 310 풋옵션을 끝내 8월 5일에 수백 배 끌어올리면서 개인들 이거 다 품매도 들어갔는데 이 주변에 다 품매도 들어갔는데 외과 품매도 잔뜩 해놨는데 외국인은 외과 품매에서 엄청나게 해놨는데 결국에는 개인들이 외과 품매도에서 어마어마한 손실로 수천억의 손실을 보게 됐었죠. 그때 이런 이제 수익을 모두 다 뺏어간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월물 옵션 결과 개인이 수익 마감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과거에는 반드시 어떻게든 큰 변동성을 주면서 개인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큰 변동성을 주면서 더 크게 뺏어갔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각종 큰 변동성이 있었던 장세에서는 대부분 그랬습니다. 급락장 때. 금융투자는 양매수 상태죠. 현재 2월 옵션물에서 양매수 상태로 크게 움직인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 끝차는 왔다 갔다만 했으니까 내려갔다 올라가고 올라갔다 내려갔으니까 손실 중이죠. 외국인은 양매도 상태로 아직까지는 이제 반등하던 장세가 살짝 눌리고 유지된다면 이제 시간 가치가 훼손이 되면서 이제 수익 전환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손실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간은 수익 구간이에요. 지금 요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인데 이제 시간 가치가 조금 더 녹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마 다음 주 월화수 중에서 외국인들은 요 구간에 머물러 있으면 수익 전환이 되겠죠. 그다음에 개인은 이제 수익을 볼 수 없다가 아니라 가능하나 개인도 수익을 볼 수 있으나 결국 더 큰 판을 만들기 위한 포석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큰 변동성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미국 물가지수 발표, CPI, PPI 발표 있고요. 파월 의장 청문회, 그다음 미중 무역 전쟁 이슈가 커질 수 있는 한 주로서 변동성 폭발에 극히 유의해야겠습니다. 당일 주요 에너지원이었습니다. 금요일이죠.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은 여기 보시면 매도가 계속되었죠. 초반에 매도한 다음에 살짝 반등하는 척하다가 여기 프로그램 비차익의 매도 여기 저점 구간을 깨버리고 여기서 약간 깼다가 바로 저항이 나타났죠. 깨고 이제 깼으니까 본격적으로 그 추세가 터지는 겁니다. 저항이 깨졌잖아요. 본격적으로 항상 이거는 뭐 수급 차트든 뭐 지수 차트든 뭐 종목 차트든 해당 다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지를 반복으로 봤던 곳을 깨지면 일단 저항 역할을 하고 그 저항 역할이 확인이 되면 그쪽 방향으로 더 추세가 터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은 기본이고요. 반대로 저항을 봤던 곳을 저항 반복 저항을 봤던 곳을 돌파를 하고 그 자리가 안착되는 형태가 확인된다면
그 결대로 추세가 더 터질 확률이 높은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커트를 잡고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수급 차트니까 커트를 잡고 어, 이 방향대로 맞춰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거죠. 프로그램이 매도가 늘어나면 어떤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 매수가 늘어나면 어떤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요 에너지원 중에 위클리 옵션 개인 포지션이었죠.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개인들이 11,000계약 콜옵션, 그다음에 풋옵션, 위클리 풋옵션에서는 900계약 정도 들어왔는데 금액적으로는 이제 7억에 대해 위클리 콜 매수 2억 정도 이제 풋 매수가 있었습니다. 양매수긴 한데요. 콜옵션 우위의 양매수죠. 그러니까 천천히 하락하는 게 시장의 합리적인 시장이 합리적인 방향이었다라는 거고, 외국인 선물은 장 초반에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들어가기 어려웠으나 좀 점심시간 이후부터 특히 여기 이탈되고 나서부터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방향이 곧 시장의 방향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죠. 이것 또한 외국인들도 여기 기준을 깨는 요 시점부터 시장 방향과 일치하게 됐죠. 프로그램과 함께. 그래서 장 초반에는 환매수 중심으로 방어 역할을 해줬으나 시장의 결과 반대 방향으로 방어 역할을 해줬으나 점심시간 이후부터는 매도세를 본격화하면서 시장의 순방향으로 영향을 크게 주는 요인으로 변화했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은데 지금까지 하는 동안에 조금 힘을 줘서 얘기하느라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목이 조금 어, 좀 신경이 쓰여서 조금만 더 톤을 낮춰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차트 체크 내용입니다. 1차 지지는 332.5라고 파생반 정혜원 파생반에 항상 제가 8시 41분 개장 전에 주요 자리를 이제 정리해서 드리는데, 그 중에 금요일에는 1차 지지 자리만 이제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1차 지지 자리는 332.5 정도 해당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약간의 오차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처음에 여기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명확하게 332.5에서 한 번 걸린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332.5가 찍혀 있죠. 1시 7분에. 그래서 1시 7분까지 결국 그 자리를 이제 향해서 내려왔고, 그거는 이제 여기가 깨지니까 주요 2평 자리나 이 위에 오전에 이제 횡보했던 혼조세 보였던 자리를 우하향으로 이탈해 버리잖아요. 여기 보시면 추세적으로도 결국에는 이 돌파를 못 하잖아요. 여기 추세를 돌파를 못하는 힘이 하방 지지를 이제 이탈하면서 여기 좀 더 내려가면 이제 1차까지도 충분히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겠고, 여기서 지지를 받았는데 제가 이때 지지를 받으면서도 반등은 여기서 할 수 있겠지만 그리 세지 않을 거다. 여기 아직 계속 매도 압박이 진행되고 있고 막힐 거다라는 관점을 또 바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파생반 텔레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는 정혜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봐드리는 것은 이제 정혜원 반의 영역이고, 이제 라이브 방송 때는 이제 그런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을 확인해드리고 정리해드리고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드리는 정도죠. 그래서 약간의 의견을 드리기도 하긴 하지만 이제 조금 이런 숫자와 관련된 좀 디테일함은 정혜원 파생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후에 이제 3시 9분까지 332.05 포인트까지 저점을 찍고 332.5 위로 마감은 했습니다만, 이제 나스닥이 고용 보고서 공개 이후 고가 저항에 걸렸죠. 자,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이 선물 차트 아까 전에 봤죠. 어, 여기 매물대 걸려가지고, 자, 여기 두터운 요 저항대 결국에는 끝내 또 넘어가지 못한 거죠. 거기에 걸리면서 하락하면서 우리 야간 선물이 330.5까지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반등의 50%이자 기존 반복 지지 매물대 역할을 했던 328 라인에 주목할 예정인데요. 당일은 여기 보시면 여기 숫자 보이시죠? 764 자리까지 금요일에 갔던 겁니다. 이제 자, 여기까지 시도를 했었고요. 거의 그 부분에 그 다음에 이제 야간장을 고려할 때 다음 주는 요 50%짜리
여기가 328이죠. 이 328이 무슨 자리인데요? 328이 지난번에 계속 지지받았던 자리입니다. 언제요? 여기 1월 13일, 1월 14일, 1월 15일 거기서 계속 지지받았던 자리 여기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가능성. 했을 때 또 매도 힘이 압박이 커지면은 그 다음 자리인 뭐 325나 또 그 지난번에 여기 명절 끝나고 나서 이제 딥시크 영향으로 크게 급락했던 이 자리를 또 테스트하면 밑에 빗각 또 금방 다가오겠죠. 물론 이제 거기까지는 한 번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봐줘야겠지만,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어쨌든 옵션은 지금 양매도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선물의 힘이 갑자기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은 더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일정 커요. 다음 주도 상당히 일정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또 변동 요인도 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좀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실시간 데이터를 좀 같이 추적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라이브 방송 본장 시간에, 우리장 시간에는 항상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항상 라이브 방송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라이브 방송을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구독자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시고 있어야 뭐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들은 조금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댓글에 있는 안내 사항을 보시고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구독자분들이 모여 계시는 네이버 카페도 같이 가입하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페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유튜브 댓글에 절차대로 신청하셔서 입장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총평 및 종가 체크 내용입니다. 금요일 초반에는 혼조세를 보이다가 점심시간 이후 저점이 뚫리면서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 이제 세 가지 관점으로 좀 보면, 내용적으로, 기술적으로, 수급적으로 왜 그렇게 됐을까를 봤더니, 내용적으로는 이제 주말 앞두고 미중 무역 분쟁 점화에 대한 부담감에 투자자들은 이제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한국과 미국 증시가 모두 직전 주요 저항 매물대 라인에 걸린 모습이었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나스닥 선물의 그 저항 중첩, 매물 중첩 구간과 우리도 여기서 형성됐던 선물 매물 구간에 딱 걸려든 거죠. 다음 라인에 가기 전에 걸려든 거고요. 초기 라인에. 수급적으로는 전일 오버나이트한 332.5 왕개미 콜옵션이 고가를 만드는 역할을 했고, 이 물량은 분할로 빠지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외국인이 포지션을 축소를 하기는 했지만 누적된 양매도로 인해 계속 반등만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죠. 그리고 원 포지션인 선물 매도 포지션, 그래서 선물 매도를 그날 확대하면서 3,600억까지 늘렸죠. 그 확대하는 움직임에 의해 반등에 대한 764 부근까지, 자 여기죠, 반등, 그동안의 며칠간의 반등에 의한 피보나치 76.4% 부분까지 조정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시장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1.19로 10거래일 연속 백어데이션 마감을 기록했고요. 올해 들어 19번째 백어데이션 마감을 기록했습니다. 향후에 추가 하락을 보일 확률이 높아졌으나 백어데이션과 증시는 시차를 크게 보일 수도 있고요.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저평가된 선물을 사들이려는 자금이 커지면서 콘탱고로 바뀌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제,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쨌든 투자자들이 선물을 더 매도함으로써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야 사람들이 비로소 야 이제는 좀 바닥을 좀 사도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선물이 저평가네, 현물보다 저평가네 라면서 이제 선물을 사들이겠죠. 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쨌든 간에 베이시스가 계속 백어데이션 마이너스 구간을 보인다라는 것은, 음액값을 보인다라는 것은 현재 기준 미래에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는 에너지가 더 우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돈될 때까지 즉 뭐예요? 시장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해야 되겠죠. 정돈될 때까지 상승 관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트럼프는 다수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다음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 사이에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하루였습니다. 금요일 미국장이요. 그래서 일본, 인도, 홍콩, 유럽연합 등 해당 국가들은 관세 타협에 대한 숙제가 주어지는 한 주가 될 거라고 봅니다. 모디 인도 총리는 2월 12일에서 13일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기로 되어 있고요. EU는 미국산 자동차, 액화 천연가스, 방산물자 등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홍콩은 미국의 추가 10%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각각 방식이 다르죠. 대응하는 방식이.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요. 삼성전자는 현물 53,700원, 선물 53,800원으로 마감했고요.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 체크 역시 59,000, 55,700, 54,000에서 4,400, 53,000, 51,800, 5만 봐야 되는데 금요일에는 하루 종일 54,000에서 4,400에 대한 저항을 받고 끝내 넘어가지 못하고 고가 54,200원 보이면서 53,7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또 대량 매도가 나왔네요. 200만 주 매도했고요. UBS 증권이 많은 매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49.89%까지 내려서 또 마감했고요. 자사주는 본주 50만 주, 우선주 7만 주를 당일 신청했고 신청분을 2시 50분경에 모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자사주 3조 원에 대해 취득기간 종료일인 2월 17일을 이제 얼마 앞두고 있지 않죠. 그래서 거의 다 왔는데 현재 본주 기준 약 96%가 완료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95.92 우선주 95.77% 정도가 완료됐다고 집계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 3,615억 매도가 나왔고요. 누적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기손실금을 덮어내는 손익분기는 당일 금요일 당일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조금 올라왔습니다. 목요일까지는 320포인트 이하가 외국인들의 기손실을 덮어내는 수익 구간인데 금요일에 조금 내려오면서 이제 매도 포지션을 늘렸으니까 그 손익분기가 올라올 수 있었겠죠. 그래서 금요일에 좀 올라와서 또 제법 많이 올라왔네요. 325 이하로 외국인들은 수익 전환을 다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고 또 대량 물량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계속 변해요. 그래서 변화를 계속 추적해 볼 겁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2189억 매도가 나왔고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 13조 4472억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환율은 달러 선물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555억 매수가 나온 날이었고요. 기존 단기성 매도 물량에 대해 약간의 단기 차익 매수가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규장 종가 기준은 1446.9원으로 종료했고요. 야간장에는 조금 더 올라서 1454.6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직 1440원 위에서 움직이며 중기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과거 위기 상황 및 환율 급등 시에 적중률이 높았던 노무라 증권은 작년부터 우리나라 환율이 1,500원대에 진입할 가능성에 대해 제시했었고 최신 관점은 올해 3분기 정도가 되면 1,500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얘기했던 것보다 조금 더 딜레이가 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그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노무라 증권은 미국에 대해서는 작년 말까지 엔비디아에 대한 고가 리스크가 그레이 소환이 될 수 있다면서 엔비디아발 하락장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관점을 내고 있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0.89% 상승한 19.29로 양봉 마감했고요. 자, 변동성 지수 띄워놓고 볼게요. 양봉 마감했고요. 지지라인 확보 이후 언제든지 요 지지라인 확보 이후 언제든지 15에서 30% 지난번처럼 다시 한번 15에서 30% 급등 혹은 그 이후에 25에서 30 여기 25에서 30포인트 정도의 구간까지 향하면서 급락장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빗각 추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입니다. 다음 주의 키포인트는 미중 상호 관세 부과 그리고 각국 간의 관세 부과 일정. 그러니까 미중을 포함한
상호 관세부가 이슈고요. 그다음에 우리 옵션 만기일이고, 그다음 파월 의장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다음 미국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 한 주입니다. 2월 10일 월요일에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고요. 뉴욕 연은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고용 동향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발효일이고요. 발효일이고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22총재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 11일 화요일은 NFIB 소기업 낙관지수 파월 청문회,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 미셸 보우먼 연준이사 연설, 베스엠의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연설,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 연설 예정되어 있고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 발표 등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 10일 수요일 중요하죠. 미국 CPI 발표, 난 파월 하원 청문회 있고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연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 연설 예정되어 있고,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도 있습니다. 2월 13일 목요일에는 2월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고요. 이때 제 라이브 방송은 쉬는 시간 없이 스트레이트로 쭉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날입니다. 미국 PPI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IEA 원유 시장 보고서, 22 경제 전망 보고서도 공개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월 14일 금요일에는 유로존 GDP 성장률 발표 있고요. 미국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수출입 물가 지수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도 이제 변동성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 들고요. 변동성이 갑자기 터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남은 주말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